오늘장 지수 흐름은 외국인 수급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로 오가면서 방향성 없는 흐름을 보일 때마다 지수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수급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문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자세한 내용 함께하도록 하죠.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래도 다양한 업종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까? 네,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약간 특징인 것은 어제 오늘입니다. 약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매도세 속에는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코스닥에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매도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무색했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많은 종목 중에서 상승 탄력이 좋았던 다섯 종목 정도를 살펴봤더니 LG U+, 락앤락, 대덕전자, 제일기획, 한라광조 같은 종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와이드하게 중류 쪽에서 좀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처음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국내 제1의 광고 대행사죠. 삼성그룹과 관련된 광고 대행사인데 사실 2012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국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의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실적 추이는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어떤 경기 불황 때문에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2013년도도 제가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이렇다 할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 국내 광고 시장에 대해서는 커질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제일기획이 삼성의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마케팅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제는 해외 쪽에서 광고 쪽에서도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현재 수준에서 실적은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 성장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콜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살펴봤더니 지분율이 어느새 39%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기획도 오늘 25,200원까지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전략을 드리면 제일기획 같은 종목도 내수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수주는 사실은 차트를 보실 때 일봉 보시면 안 돼요. 일봉 보면 못 삽니다. 못 사기 때문에 제가 월봉을 한번 봐드리겠는데 월봉 보시면은 과연 이 종목은 언제 사야 될까 오히려 고민할 정도로 계속 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요. 보유하신 관점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일본 관점에서는 사실 살 수 있는 기회가 중간중간에 발생을 합니다. 그때 표정을 보일 때 매수하신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일기획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기관 역시 매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바로 매수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까? 네, 사실 오늘 그 기관인과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온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 포착된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지노 섹터인데 그런 많은 섹터 중에서 그래도 기관들이 좀 들어온 거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종목을 보니까 타이어조 좀 보이더라고요. 넥센 타이어, 파라다이스, 네페스, 메일유업, LG 하우시스 아마 이 5 종목이 전부 다 오늘도 빨간색으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온 딱 섹터 하나가 바로 카지노였습니다.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정말 참 원래 이게 사양 산업이죠. 원래 도박하는 주식이 잘 가면 안 되는데 주가는 참 잘 갑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가장 큰 건 뭐 많이 우리 이야기 들으시겠지만은 중국 VIP 고객이 계속 캐시를 가지고 위안화를 가지고 칩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것이 드랍백이라고 그러는데 드랍백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카지노 업체의 외형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파라다이스나 GKL이 등락을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홀드율이 변하기 때문인데 홀드율은 뭐냐면 딜러가 실제적으로 카지노에 가갖고 돈을 잃은 겁니다. 손님이 돈을 따버리면 카지노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박이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다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카지노 섹터는 드랍액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실적도 증가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좀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1,000원. 최근에 보면 사실 파라다이스는 최근 올해 접어들어서 좀 쉬었어요. 다른 섹터보다는 한 2만 원이 더 쉬었는데 다시 한번 21,000원대 오면서 지난해 하반기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봅니다. 근데 전체적 흐름 자체가 행보 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는 무난할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주봉으로 잠깐 살펴보니까 충분히 현재 수준에서의 파라다이스 상승 여력, 전고점 21,650원에 대한 돌파 가능성, 22,000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조금 올라서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다음 주 정도의 장중 조정을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그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디어주 관련주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용 알아볼까요? 네, 강세장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고가 종목을 장중 조정 시 매수해서 다음날 파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좀 살펴봤더니 제가 계속적으로 많은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을 언급드리기 위해서 거의 중복되는 거는 배제하고요.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만 뽑아봤는데 바로 CJ CGV, KC 그린홀딩스, 금강공업, 세원 전공, 모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뽑아본 종목은 무학입니다. 제가 뭐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실 부산 경남 지방에 있던 대표적인 주류 회사죠. 소주는 사실 이제 하이트 진로가 1위, 뭐 롯데 주류, 그리고 이제 무학 이렇게 나오는데 무학이 사실 지금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커온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회사가 연간 2009년 이후부터 연간 영업이익이 11% 정도가 성장을 합니다. 내수주가 연간 기준으로 11%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는요, 연간 기준으로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학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만은 수처럼 천천히 녹아가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가총액 4천억이고 거래 대금이 10억 원 미만에 조금 작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않는데요. 연봉이라 그러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아까 제가 10%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를 보니까 4년 전에 50%, 진지한 해에 50%, 그리고 지난해는 조금 못 올랐어요. 30%. 올해 접어들었어도 벌써 10%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학이라는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단순하게 일봉만 보고 내가 오늘 사서 뭐 이번 주에 팔아서 수익을 10% 내겠다, 그런 전략보다는 연간 기준으로 과연 무학이 지금은 지방에서 맴돌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수도권까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베팅하신다면 아주 중장기 모멘텀 가치주 성격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까지 총 3가지 관점에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전차군단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 엔터주 그리고 미디어주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YG엔터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히나 CJCGB는 5% 넘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역시 이유가 있겠죠. 기사를 확인해 보면서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어서 함께 화면 보시면서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제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인데 오늘 일요일 기사에 제가 보니까 일면 기사에 상당히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지금 아주 흥행리에 이게 아마 1000만 제가 돌파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종목 영화가 사실 히트를 치고 있죠.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기사 제목 자체가 이제 주인공 배우 유승용 씨가 그 주연한 주인공 이름이 용구인데 실제로 그 용구가 실제 영화를 만든 감독의 지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20살 정도, 20대 정도의 유명을 달리해서 그 친구를 좀 그리기 위해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스토리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좀 나온다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스페셜 땡스 투 용구라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객들은 그 사람이 그냥 주인공을 좀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냈느냐 그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영화 감독의 실제적인 지인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조금 영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제목 짓는데 짧게는 한 1년이고요. 길게는 3, 4년까지 걸린답니다. 제목이 이 정도면 그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는 엄청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주말인데 영화 이야기 조금 쉬어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히트치는 영화 중에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죠. 이제 세 남자, 어떤 보면 우리나라는 보면 조폭이라 그러죠. 그런 영화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세계도 실제적으로 흥행을 달리고 있는데 이 제목 자체도 사실은 원래는 신세계가 아니었다 그러네요. 당초 이름이 경계인이라 그럽니다. 서로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거라는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그만큼 한국 영화의 질 자체가 제목 하나 지을 때부터 최소한 1년부터 3, 4년 정도의 고민을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영화 자체가 바로 해외발 블록버스터 영화를 뛰어넘으면서 한국 시장에 어떤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 자체가 엔터주, 영화 관련주의 주가 고공행진을 좀 달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보통 영화라는 건요,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접어들어서 CJ, CGV라든지 미디어플렉스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 보면은 CJ, CGV나 미디어플렉스는 상영만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꼭 먹고 알 먹기 전략이 나온다는 것이죠. 원래는 알이 실제적으로는 팝콘 팔아서 알이었는데 이제는 그 3가지까지 다 먹는 그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영화는 BP 기준으로 관객 수가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올라가면 본전은 뽑습니다. 물론 500, 300억 이상 대형 돈이 많이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는 BP 관객 수가 한 400만 명 정도가 넘긴 넘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 영화가 냈다 하면 웬만하면 잘 되기 때문에 영화 관련주의 상승 흐름은 지금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CJ, CGV나 미디어플렉스 같은 종목들 계속 관심 가지면 좋을 것 싶고요. 또 대체효율제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계절적으로 3월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조금 주가 잘 달리고 있는 흐름은 있는데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보니까 엔터주 중에서
YG엔트가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SM에서. 제가 왜 올랐는지를 좀 보니까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바로 YG엔트의 주가 상승을 지난해 광풍을 이끌었던 바로 싸이가 4월 13일 날 새로운 싱글 앨범을 전 세계적으로 동시 발매를 하고요. 5만만 구매의 단독 콘서트를 한답니다. 단독 콘서트의 이름은 해프닝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기사를 봤냐면 그러면 뭐 YG엔터만 보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우리는 확장을 했어야죠. 만약에 지금 제가 시간상 로고를 빼지 못했습니다만은 싸이의 그랜드 오픈 콘서트 광고 전단을 딱 보시면 바로 싸이의 눈에 뭐가 나오냐면 CJ의 로고가 박힙니다. 바로 CJ가 단독 스폰서라 그러죠.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음 주 정도부터 항상 보면 미디어 쪽에서는 역시나 CJ 그룹의 어떤 상승세, 음식 욕정 외에도 미디어 쪽에서도 CJ 그룹의 상승세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이슈 스나이퍼 마감하겠습니다. 네,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국민 4명 중 3명은 이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대체 휴일제가 적용이 된다면 영화나 미디어 관련주 희비가 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함께 기억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 종합주가에서 2006포인트를 그래도 장 후반에 기관의 매수가 받쳐주면서 역시나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장 한마디는 대장은 쉬어도 보좌관은 일해요, 한몫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저는 대장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장은 쉬었습니다만은 가만 보니까 IT 쪽에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SDI가 올라갔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정권주가 오늘 올라갔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 글쎄요, 시장에서는 북한 이야기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북한 학습기에다 장이 내려오면은 무조건 사버리겠다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북한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일시 수급 때문에 좀 주춤드렸는데요. 이거 뭐 항상 보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도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오늘 장을 딱 보니까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렸지 않습니까? 요 밑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거 조금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전차는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가 조금 약겠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별 모양은 뭐냐? 바로 북한 리스크를 좀 나타냈는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저는 제가 손으로 밀어서 다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주에서는 실제적으로 완성차를 내렸습니다만은 타이어주라든지 SL, 한일, 유아 같은 버품주가 올랐고요. 나머지 방어주 섹터에서 보니까 역시나 제약이나 음식 욕정이 강세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다음 주까지 이어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 네, 항상 그렇습니다. 형님이 쉬면 동생은 오히려 같이 쉬질 않고 힘이 나는 게 지금 강세장에 나오는 특징이기 때문에 코스닥 개별주 흐름은 다음 주에도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형님보다 다음 주도 코스닥은 조금 더 기어물투할 것 같습니다. 좀 강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마무리 한 말씀 드리죠. 나무는 흔들려도요, 열매는 알찹니다. 즉 시장은 조금 삼성전자 자동차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2월 이후 이었던 대로 그 안에 숨어있는 속속 깔찬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힘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긍정적 시각으로 멋진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